안녕하세요. 한국 양봉벌침교육중앙회 박종규입니다. 입추와 말복이 지난 지금 우리 양봉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은요 8월 중순 양봉관리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202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202페이지를 보시면요 8월 중순 양봉관리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 양봉 교재를 미리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은요 여기 나오는 키워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02페이지를 보시면은 8월 중순 양봉 관리 1번에 평균 작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낭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눈으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8월 초와 마찬가지로 월동 자객군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봉군의 세력이 정상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 평균 작업을 통해 세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최소 3매 이상을 확보한다. 군세 고르기, 즉 평균 작업은 강군의 봉판이나 벌을 약한 봉군에 보충해 주어 전 봉군의 세력을 균등하게 하고 월동과 다음 해에 벌 육성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세력을 향상시키는 작업이다. 2매 이하 약한 봉군은 합봉을 해야 유리하다.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평균 작업, 여러분들 잘 아시죠? 군세 고르기, 벌 보태기 다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제일 첫 줄에 보시면은요 월동 자객군 양성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월동 자객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9월, 10월 지나고 12월 달에 월동을 들어가게 되죠. 이때 우리 봉군 세력이 최하 4매 이상이 돼야 됩니다. 4매, 5매, 6매 이렇게 돼야지 월동을 잘 날 수 있고 그 월동 남벌이 내년 봄보를 잘 기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4매 이하가 들어가게 되면은 내년 봄보를 키우지 못한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균 작업을 통해서 내 양봉장에 있는 전체 봉군이 월동 들어갈 때 4매, 5매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지금부터 평균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평균 작업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작업 방법을 보면은 여러분들 보통 충판 이렇게 합니다. 봉판을 벌을 털고 약한 봉군이나 보충해주는 방법. 두 번째는 살아있는 벌을 털어넣어주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넣어줄 때요. 여기 밑에 기술하고 있는 바와 같이 약한 봉군, 즉 2매 이하는 해주지 마라. 우리가 봉판을 넣어줘서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력에 넣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봉판을 넣었는데 너무 약하면은 벌의 개체수가 부족하게 되면은 이 봉판마저 보온 유지가 되지 않아서 길어낼 수 없으면은 이 봉판마저 우리가 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약한 봉군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걸 보태줘서 충분히 세력이 보충될 만한 그런 군세가 되는 봉군에다가 우리가 봉판을 넣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봉군이라면은 보통 3매 이상 되는데 이렇게 넣어주시면 될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평균 작업에서 언급했듯이 2매 이하는 합봉을 해라. 이런 말을 언급을 했습니다. 자, 2매 이하는 봉충판을 넣어주게 되면은 군세가 즉 개체수가 약하기 때문에 이 봉충판을 출방을 하게끔 도우는데 실패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매가 안 되는 봉군들은 봉군수에 연연하지 말고 바로 합봉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합봉은 월동 자객군을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작업 형태를 말한다. 너무 세력이 약한 봉군은 평균 작업도 사실 별 의미가 없다. 남은 벌이라도 합봉하여 잘 보존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 봉군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강한 봉군 세력을 육성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안에 벌은 몇 마리 안 되는데 벌통 수만 많으면은 아무 소용이 없죠. 그래서 우리 봉군 수에 연연하는 것보다는 벌 세력에 연연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는 세 번째 소비 전환 작업을 보겠습니다. 자, 소비 전환 작업은요 여러분들 교재 207페이지에 보시면은 제일 윗줄에 나와 있습니다. 소비 전환 작업.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월에 접어들면 산란이 조금씩 증가하기 시작한다. 내검을 실시하여 봉분의 산란 상태를 점검한다. 산란이 한쪽 공간으로 너무 치우쳐 있다면 소비 전환 작업을 통해 산란 공간을 확보한다. 더 많은 산란을 유도할 수 있다. 이렇게 간략하게 제가 기술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소설 쓰듯이 말이지 뭐 많이 글을 남기고 한다고 해서 이해가 잘 가는 것은 아닙니다. 엑기스만 저는 골라서 이렇게 간단하게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눈으로 읽으신 것처럼 자, 소비 전환 작업.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내매 봉분이 있다. 자, 좌측이든 우측이든 1번, 2번, 3번, 4번 있다 그러면은 4번 소비와 3번 소비를 교환해 주는 겁니다. 4번 소비와 3번 소비를 교환해 줘요. 왜? 산란을 가운데서 해나가다 보면은 안에서만 산란하고 바깥 소비는 산란 안 할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산란 기간, 즉 8월 하수부터 시작해서 9월달, 10월달 월동분을 빨리 우리가 받아야 되는데 그 기간에 받지 않으면은 우리 월동 들어갈 개체수를 맞추지 못하기 때문에 가운데만 산란하고 바깥장에 산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전 봉군 다 그런 것이 아니라 가끔 가다 보면 그런 봉군이 있다는 거죠. 그때 바로 빨리 바깥 소비와 안 소비를 교체를 해줌으로 인해서 빨리 산란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3번 소비와 4번 소비를 교체를 해주는 것을 소비 전환 작업. 또 어떤 벌을 보니까 4번 소비에 마지막 소비에 안쪽은 산란했는데 바깥쪽은 산란 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반전, 그대로 돌려서만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것을 갖다가 전부 합해서 소비 전환 작업이다. 가위가 잘 한다면은 소비 전환 작업은 굳이 해줄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안 해줄 경우에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우리가 산란을 우리가 요구한 대로 다 받을 수가 있다 것입니다. 다음은 그 중간에 여왕벌 교체를 보겠습니다. 여왕벌 교체의 마지막 시기다. 제가 7월달과 8월 초순에서도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8월 15일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여왕벌을 교체를 해서 그 여왕벌을 신왕을 만들어서 신왕이 바로 우리 가을벌을 산란하게끔 도와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왕벌 교체의 마지막 시기란 말이 나왔습니다. 대충 중순 즉 8월 15일 전후에서 교체를 해줌으로 인해서 가을벌을 육성하는데 도움이 된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8월 15일 전에 여왕벌 교체의 마지막 시기이다. 소위 처녀 여왕벌이 봉군에 합류하고 산란을 하기까지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보름 기간이 소요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왕벌을 우리가 교체를 하는데 처녀 여왕벌입니다. 교체한다고 해서 바로 산란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결혼 비행을 하고 와서 몸을 불리고 해야지 산란을 하기 때문에 그 기간이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8월 15일 전후에서 빨리 교체를 해 주셔야지 산란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여왕벌 교체의 기준은 단순히 신구 여부가 아니라 그 산란 능력이다. 이렇게 밑줄 쳐서 되는 걸 보이시죠? 맞습니다. 무조건 구황이라고 해서 교체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도요, 산란력이 떨어진다면 교체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신앙도 가끔 보면은 산란이 좀 부족한 그런 여왕벌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함께 교체를 해줘야 된다. 근데 구황인데 지금 산란 잘하고 있다.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고 반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요, 내가 한 5, 6매 되는 봉군이 있다면 그런 봉군은 한 매를 띄어서 구여왕벌을 붙여서 분봉을 하면 되겠습니다. 분봉을 해두고 기존 통에다가는 천여왕을 넣어서 교민하게끔 만들고요. 그러니까 한 매 넣어서 해놓은 이 구황은 지금 산란력이 좋기 때문에 자꾸 10월달까지 산란 잘하게 되죠. 그때까지 봉군 수가 아주 굉장히 잘 늘어날 겁니다. 10월달 마지막에 산란 다 받고 나서 그때 여왕벌을 없애도 늦지 않다는 거죠. 그때 여왕벌을 없애고 그러면 이 벌은 어떻게 하냐? 약한 봉군에 보태주기를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209페이지 상단을 보겠습니다. 질병방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중순의 마지막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자, 질병방제.
제가 질병 방제를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우리 초선에도 나왔고요. 지난 7월달, 6월달 계속해서 질병 방제에 대해서 빠뜨리지 않고 교재도 그렇게 실어 놓았습니다. 왜 이렇게 반복해서 실어 나느냐 이렇게 의아스럽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질병 방제라면 지금 이 시기에는 바로 다름 아닌 여러분들 진드기입니다. 응애라고 하죠. 일반 진드기가 있고 가시응애가 있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다 거기까지는 다 못하겠지만 어떻건 다 통해서 우리 진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구체적인 방법은 여러분들 교육을 통해서 하시면은 더욱더 깊이 이렇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다고 봅니다. 자, 우리가 그러면 이 응애, 즉 진드기를 없애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질병 방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8월 초순을 시작해서 8월 하순까지 약 3주 정도 실시한다. 양봉 농가에서는 특히 진드기 때문에 곤욕을 치른다. 봄부터 현재까지 잘 길러놓은 벌을 질병 관리를 잘못하여 한 해 양봉을 망치게 되므로 양봉 지식을 넓혀 나가야 한다. 질병 예방 치료 약제는 많지만 무분별하게 약을 사용하다 보면 오히려 약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여러분들 질병 방제 약에 대해서 시중에 무수하게 많이 나와 있고 또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잘 아실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쓰시는 걸로 손에 익은 걸로 지금 하십시오. 남의 말 듣고 지금 벌을 지금 잘 키워 여름벌을 잘 키워서 곧 이제 월동벌을 받아야 되는데 남의 말 듣고 약을 잘못 쳐가지고요 실패하면 월동벌 못 받죠. 따라서 내년 봄벌 농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약제는 손에 익은 걸로 하되 그 시기에 잘 맞춰서 대부분이 연속 3회 이렇게 하시게 될 겁니다. 자, 더 구체적인 것은요, 우리 본 교재 뒤쪽에 보면은 계절별로 아니면 지금 이 시기에 또 어떤 약을 해야 되는지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지 그런 방법을 기술해 놓았습니다. 그 참고를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중순 양봉 관리에 대해서 대충 키워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 교재를 통해서 보시도록 하고요. 가을벌을 육성하는데 여러분들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셨어요. 이 어려운 시기를 빨리 벗어나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하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